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마 추정과 성과 측정에 대한 전반적인 팩트를 한번 뽑아봤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임원이 바로 오늘 챔피언님들이죠. 물론 여기 이제 팀장님 것도 주니어 챔피언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임원이 총 몇 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제 거기에 고참 부서를 맡고 있는 팀장들도 챔피언 역할을 지금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역시 이 식스시그마를 전략과 연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략. 이 전략이란 말이 뭐 군대 용어지만 요새 뭐 많이 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고객의 피드백 프로세스. 그러니까 고객은 왕입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가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의 그 부여시는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전략 목표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리소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배를 이제 해나가죠. 그런데 이 시스시마 후기에서는 중요한 게 보상입니다. 리워드입니다. 사실은 리워드와 페널티인데, 페널티는 요즘에 점점 잘 안 주지 않습니까? 뭐 옛날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막 뭐 시스시마 안 한다고 해서 뭐 무슨 인사상에 뭐 불이익을 너무 준다든가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 대신 이제 반대급부로 잘하는 챔피언들, 잘하는 팀장님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아직 보상 시스템은 마련이 안 돼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지 않으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뭐 보상이라는 건 두 가지일 거예요. 인사상의 보상과 그다음에 뭐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뭐 명예적인 보상. 요즘에도 시상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막 만들어서 많이 주고 하는 것도 그런 보상.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여도가 나오는 거죠. 사실 책임 소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 지난 그 참여 정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위원회 문제가 상당히 뭐 시끄러웠잖아요. 이 참여를 오고 뭔가 했든 이게 되면 오겠다 해서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 그 필요 없다. 위원장이 장관급인데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건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이 코미티 오가니제이션을 잘 가동시킬 것이냐. 그래서 사장님이야 뭐 챔피언님들이 모여서 정말 이 식스시그마를 위한 회의도 한번 하고, 물론 그것만을 갖고 회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회의 때 진짜 진정하게 정말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정말 이런 거에 대한 코미티, 그래서 참여폭을 좀 확대를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하부로 내려가서 되는데, 특히 우리 추진상목 CIP 쪽에서 부서의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은 어떻게 정말 잘 시킬 것인가, 프로젝트 선정, 오늘도 이제 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여실히 잘 끌어들일 것이냐, 리포트화 시키고 문화적인 장애 같은 거,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방침 이런 것들이 챔피언님들이 이제 각 사업 단위에서 다시 내려오면 이걸 최대한도로 잘 진행하기 위한, 결국 이제 동기부여, 그들이 움직이게끔. 사실은 이게 플러스 알파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뭐 공급받고 내 고유 업무가 있는데 뭐 거기다가 플러스 이거 귀찮은데 이거 죽게 해봐야 뭐 그들한테 뭘 동기부여를 해줄 것이냐, 진짜 그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변화에 앞장서려고 해줄 것이냐, 진짜 어려운 건데요. 이 변화 때문에 망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리하기 대단했는데 18년 동안 받았다 이거죠. 감옥 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무수하게 고생들 했는데, 뭐 조광조, 사실 이 혁신 변화가 좋은 걸 알면서도 이 진행상에서 잘못하면 많이 화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간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나서려고 그러죠. 누가 이거 뭐 나서봐야 좋을 게 없다. 추진상목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너무 또 강력하게 하면 또 반발이 올 수가 있으니까 또 수위 조절도 필요한데, 이게 사실 잘못하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은 이 키 퍼포먼스 아웃풋 베리어블을 결정하고 프로세스를 측정해서 이 인풋 베리어블을 요걸 만져야 아웃풋 베리어블이 움직여지니까 이런 걸 하려고 이런 전체적인 로드맵이랄까요, 타스크랄까요. 그래서 이 식스시그마 진행 상태를, 요 시간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조금 참으시고요. 그럼 진행 상태를 평가해보면 사업의 전망과 미래에 관한 평가.
정말 명확한 전략적 코스를 가지고 있느냐. 재무성장 목표를 조직의 새로운 환경에 반응하는데 과연 능숙한가. 현행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느냐.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 전 세계적인 평가에서 가장 최고는 뭐죠? MB상이죠. 그것도 MB더라고. 네, MB. 요새 뭐 MB가 많이 뜨는 시대라. 네. 이게 말고 뭘 들지 그러다. MB. 그래서 요새는 뭐 이게 엊그저께 그 르네상스 호텔에 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MB더라고 MB. 뭔가 이게 뭐 메인 베이스인지 뭐 약간 이게 뭐 모르겠. 요새 MB가 아주 유행이더만 어디나 다 있는 거야. 뭐 MB 시대니까 파라다임이. 근데 그 MB 모델이라는 게 경영품질 모델의 그 세븐 카테고리가 세계적인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경영의 질을 평가하고 결국은 이제 이거대로 되면은 상을 준다는 거죠. 지금 생산성공부에서는 뭐 생산성 대상, 국가 생산성 대상 그것도 MB 모델을 한 그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협회에서 주는 품질 대상. 물론 뭐 생산성공부와 표준협회는 훈장도 다 줍니다. 금탑서부터 금탑, 은탑 이렇게 다 MB 모델입니다. KSA, 표준협회, KPC. 그 다음에 이제 능률협회, KMA. 뭐 여기는 국가상은 아니지만 이게 다 MB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신품질이라는 소위 그 KFQ 뭐라는 데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표준협회 산하에 이런 데가 다 이 MB 모델을 갖고 우리가 준비했죠. 결국은 이 MB 모델이 식스시그마가 하나의 그 인프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상담 도전해보고 요즘에 이제 뭐 KMA에서는 이제 이 KCSI라는 소위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인덱스라는 걸 엔드 유저 업체들이 많이 이제 피부로 느끼죠. 그 다음에 KBC는 이제 NCSI라는 거를 최근에 10년 됐다. 그래서 이제 미시간하고에서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 이 서비스 퀄리티 SQI 뭐 이런 쪽의 발표도 보고 있고요. 뭐 보는데 이런 게 하나의 전체적인 우리의 경영 품질 모델에 대한 이제 평가인데 어쨌든 이 경영의 성과가 식스시그마는 이런 평가로 다 나타나야겠다.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의 요소인가.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경쟁적 조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역. 이게 식스시그마라는 거죠. 이게. 그 식스시그마가 물론 동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회사가 전략적으로 하는 이 모든 철학과 마인드와 방법론을 얼마만큼 우리 챔피언님들이 이런 걸 화시켜서 가고 있느냐. 거기에 뭐 예산이 버젯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식스시그마가 잘 되고 안 되고 있는 평가를 이제 해보는 게 바로 중요한 하나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기능. 조직의 각 부문 기능이 역할에 대해서 전사적인 이해하고 전사적인 전략 과제를 해결하는 것. 결과는 모든 전략 과제가 부문의 핵심 과제의 최적화로 나타나는데 역시 추진 체제,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젠다를 발표하고 올해 CIP에서 이렇게 하겠다. 23개 약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획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교육도 실시해서 과제를 섬겨오는데 이 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 경영 환경에 대한 거, 생산 현황, 품질, 내부 프로세스, 직무 만족도, 핵심 과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CTQ라든가 성과의 기준을 정의하고 프로세스 능력을 조사하고 요인을 파악해서 개선 쪽으로 같이 간다. 개선 쪽으로 가서 결국은 성과를 획득하는 이런 단계가 실시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뭐 DMA시 많이 합니다만 자 그럼 우리 이 칸코에 얘는 아니지만은 다른 회사에서 실제로 한 예를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우리 회사가 식스시그마 프로젝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래서 한번 문제점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팅을 했습니다. 개선 마인드가 부족하다. 하나가 1점에 3점. 예산이 별로 없다. 돈도 지원도 안 하고 뭐 교육하는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이 이거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잘 모르겠다.
시지부지 됐다 이제 이거죠. 분명히 계산이 나왔는데 유지 관리가 안 됐다. 의외로 또 이쪽에 보통이 많다. 이 예산은. 그 다음에 해당 부서의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 이것도 만만치 않다. 별로 뭐. 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규정의 또 제약, 뭐 얽히고 설키는 거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도 한 프로젝트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실제 물량과 안 맞는 거, 그것을 재고를 가서 조사할 거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또 해놨다고 해서 또 금방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워갖고 실제로 상당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도 발표를 한번 했었었는데 또 효과 자체가 별로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럴 사람이 별로 없다. 식스시그마. 지금 기존에 오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런 것 중에서 프로젝트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해당 부서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후 관리가 미흡한 거. 왜 미흡한가를 특성 요인으로 작성해봤다. 내부 환경 사무국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잘 안 하더란 말이지. 사후 관리. 그 다음에 뭐 어떤 성과연금 평가 보상 체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는데 전략적인 이 60만 추진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뭐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개선 과제에 대한 검증 부분 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서는 뭐 이 예산 공기업 같은 경우는 특수성도 있고 환경에 대한 제약도 있고 직원들이 또 관심도 없고 또 이 공기업 같은 데는 이동 배치가 너무 잦아가고 좀 홀라오르면 안 되고 전담 인력이 또 없고 과제에 대한 협조가 안 되고 부서장님이 상급자의 동료도 별로 안 한다. 사람 쪽에서. 뭐 우리는 뭐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또 하나 아까 얘기 나온 게 보니까 시행 의지가 부족하다. 이걸 보니까 효과적인 뭐 유인책도 없고 현 부서나 사무국이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 우리 뭐 칸코에 이렇지 않지만 또 부서 간에 명확한 뭐 업무 분장이 없어갖고 서로 뭐 핑퐁을 한다. 직원들의 어떤 시행 의지가 고려 없이 도출된 과제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벨트 자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게 없다 말이죠. 어렵다. 저항, 업무량이 많아서 개선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추진력이 좀 게을고 뭐 어떤 효과 이거 봐야 되겠느냐 두렵고 강력한 뭐 것도 있고 개선 과제만 집중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하면 그 원인은 뭔가 한번 보니까, 뭐, 아까 그 특성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자기네들은 이걸로 말이죠. 재무 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점검이 미흡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게 식스시그마라는 거죠. 결국은. 그 다음에 보니까 시행의지다. 아까 앞에서 나온 거 여러 가지 뭐 난해한 거 이런 거 있었지만 효율적인 유인책이 없다. 리워드나 보상이나 이런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뭐 열심히 뭐 도시의 방침도 꼭 식시마를 뭐 이런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혼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시상도 주고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유인책일 수가 있죠. 근데 뭐 어떤 기업처럼 뭐 벨트를 안 따면 아예 진급을 못 한다든가 승진시에 가점을 준다든가 막 이런 것들이 뭐 강력하게 인사상에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쭉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추진의 4단계 중에서는 우리 칸코는 어느 단계가 있느냐. 맨 처음에 이제 60만 원 이제 경영에 합의가 돼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시그마를 경영하는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왔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구축하는 단계다. 이제는 모든 기업 문화까지 정착이 돼서 하는데 우리 어떤 교육적인 프로세스라든가 프로젝트, 인프라 이런 게 3대가 공이 맞춰서 지금 과연 우리 칸코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진짜로 이런 것들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최종까지 안 가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좀 더 레벨업을 시켜나가야겠다.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추진 이미지를 한번 보는 거죠. 본다면 결국은 뭐 챔피언 계시고 벨트들이 있는데 각 뭐 제조 부분, 사무 간접 부분, R&D 부분
이런 쪽에서의 이거를 어떻게 하이 퀄리티 이런 걸 해서 정말 토탈 커스터머를 세티스팩션 시켜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이 세 부분에서도 어디가 과연 바틀레이고 또 어느 부분이 우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이 경쟁력 요인이지 않습니까? 로우 프라이스, 스피드, 플렉시빌리티, 쇼트 딜리버리, 하이 퀄리티 이런 중에서 우리가 어디가 바틀레이인지 결국은 이런 걸 높여서 우리 밸류를 맥시마이즈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그 식스 시그마를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본다면 결국은 인풋에서 식스 시그마를 아웃풋으로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 역시 경영층의 의지와 열정, 패션, 그다음에 리더십, 또 우선순위에 진짜 중요한 문제를 챔피언들이 잘 선정해 주는 거죠. 정말 전문가로 선정하면서 한 단계 우리가 레벨업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동기, 또 보상 체제, 또 재정적인 지원. 물론 재정은 어렵지만은 돈을 뭐 지금 오히려 이익을 많이 내면 돈을 들써야 되지만 조금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요. 그래서 더 좋게 퀄리티죠. 더 빠르게 베스트, 더 싸게, 더 남게 프라핏이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가치를 증대하고 지식사원을 우리의 지식 전체적인 자원을 극대화시키고 이게 매출로 우리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퀄리티라든가 딜리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컴포를 더 찾게 만들고 이게 프라핏으로 결국 이제 경쟁력으로 월드 클래스 비즈니스 가져가는 이런 하나의 식스 시그마의 프레임워크를 가져갈 수가 있다. 성공 요소를 한번 정리해보죠. 역시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경영층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6시그마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외의 노력이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환경이라든가 인프라, 역시 제도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6시그마 관련된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좀 강력해야 되겠다. 역시 VOC, 내부, 외부 VOC 지속적으로 일단 교육시키고 뭐 흑일백일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공의 한 요소일 수가 있고요. 저것만 갖고는 안 되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역시 사무 간접 DMA, DV일 수가 있죠. 디자인 베리파이. 그 다음에 뭐 생산 쪽이야 우리가 정말로 뭐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관련 DFSS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면 역시 프로젝트는 오늘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뽑아야 되는 프로젝트는 기업의 우선순위와 전략과 방침과 이런 것들과 진짜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연결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조직의 중요한 이슈, 문제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기간의 범위가 적절해야 되겠다. 한 5, 6개월 만에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이게 너무 간단한 프로젝트도 안 됩니다. 기간이 너무 늘어지면 더 열게 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위가 일상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요. 계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성을 모든 해당 조직의 그 프로젝트를 알아듣는 사람들도 다 같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오늘 뭐 경영진의 승인이 사장님의 승인이 이제 떨어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승인과 승인이 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역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지켜진다면 이제 우선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이 되겠죠. 정성적인 효과. 60만원 재충전을 위한 기법과 문화를 창출할 때 지속적인 성공을 가져온다. 또 공통의 비즈니스와 고객을 위해서 지속적인 목표를 창출할 수가 있다. 모두를 위한 성경을 세운다. 또 고객에 대한 가치를 강화할 수가 있다. 고객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훈련에서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을 쓰기 때문에 개선 비율을 가속시킬 수가 있다. 또 요즘에 러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학습,
식스시그마 아니고는 뭐 이렇게 공부를 한 주제를 갖고 오랫동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벨트들이 뭐 거의 뭐 이번에 DFS도 마찬가지지만 하루에 8시간씩 11일 동안을 배우니까 거의 80시간을 한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고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오니까 역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한번 성공 비결을 한번 매듭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즈니스 전략과 우선순위에 대한 식스시그마 운동에 대해야 되겠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가져가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경영을 위한 우리 회장님은 진보된 방법으로 식스시그마가 포지셔닝이 돼야 되겠다. 모든 메시지가 단순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식스시그마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길을 개발해야 되겠고 또 단기적 결과가 나야 되거든요. 여기 집중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어떤 이것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그 다음에 결과를 공표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본적, 인프라, 투자가 이제 돼야 되겠죠. 쓰는 사람은 현명하게 이걸 사용해야 되겠고 고객 프로세스 데이터 혁신을 시스템과 연계시키고 결국 우리 경영진 챔피언님들이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활동과 계속적인 지식을 배양해 나가는 이런 것들로 좀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식스시그마에 대한 목표라든가 성공적인 요인 이런 것들 뭐 챔피언님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대체 린 식스시그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체 린 식스시그마는 뭔지 린이라는 거는 뭐 알다시피 요즘에 이게 날씬한 뭐 군더더기가 없는 저희 도요타 생산에서 우리는 이제 BPS입니다만 그런 그 린과 이 시그마와 전문의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 강약점이 있어요. 조지 마이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최근에 이런 린 식스시그마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세미나도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린 식스시그마의 목표는 변동과 결함을 프로세스의 흐름을 개선한다. 요게 조금 기존의 식스시그마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스트림, 요걸 어떻게 할 것이냐. 프로세스 향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팀워크와의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에 기반하에 업무를 진행한다. 이제 과거에 이 린 방식은 좀 데이터가 좀 약했어요. 그런 부분. 좋은 품질,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시간의 변수가 린에서 들어갑니다. 빠른 시간 나에 스피드가 들어가는 거죠. 딜리버리가 들어가는 거고 타임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고객 만족, 비용 분리 이런 거 실시간다는 얘기 나오는데 프로세스의 속도, 그 다음에 투하 자본에 대한 달성도, 이걸 뭐 ROIC니 뭐 대응하겠습니다. Return on Invested Capital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투자 자본의 수익률이 됩니다. 본질은 경영 전략인데 린 식스시그마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하는 동시에 고객 만족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스시그마에서 중점을 뒀던 게 이쪽 부분인데 린은 좀 이쪽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린과 식스시그마가 합해 이런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일상적인 기업 활동 속에서 수익성을 향상해 풀어있으면 고객 만족, 원가 절감, 그죠? 요 부분. 품질 향상, 프로세스 스피드 향상 이런 것들에서 기업의 가치를 거기서 요새 린 식스시그마라는 개념들이 등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식스시그마하고 린 식스시그마의 한번 차이점을 본다면 뭐 린 식스시그마는 우리가 뭐 그동안 너무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객 만족이다, 품질 비용을 절감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선도 기업이 돼야 된다, 최고 회사, 엑셀런스 컴퍼니가 돼야 된다, 베스트 프랙티스 이런 거,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해낸다. 수익을 증대시키고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 내고객 이런 것들이 있죠. 고급 인력을 확보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양성을 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재교육을 해서 한 단계 레벨로 시키는 거에 비해서 린 식스 시그마는 역시 뭐 고객만 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은 원가 절감, 품질 향상, 스피드, ROIC 또 경영 전략 쪽에서는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식스 시그마에서 본다면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한다. 이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게 감독하고 이런 프로세스죠. 조직의 성투가 분량, 비용, 재무 많이 쓰여 또 린이 제목이니까 이런 걸 가치를 극대화시킨다. 철학, 고장의 신경향 철학이다. 또 문제의 과학적 사고다.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여기서 같이 흐름을 받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그죠? 이렇게 하고 완벽하게 개선자, 낭비 제거하게 만든 모든 공급자의 이해관계자. 이 우리 식스 시그마는 완웨이브가 한 2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되죠. 기름은 6개월. 또 DFSS 같은 경우는 뭐 8, 9개월 막 걸리죠. 대략적으로 한 3개월. 막 길어도 5개월 이내. 좀 단기 프로젝트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식스 시그마 발표할 때 보면 약간 린 냄새 나는 발표들도 좀 있었어요. 없지 않아. 이걸 본다면 경영학 시즌 활동이 그동안 이제 뭐 많이 변했죠. 과거에 뭐 80년대 TPC 활동, 종합적 전사적인 품질 활동, 파이겐마음이라는 그 미국의 ASQ 회장도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TQC라는 이걸 만든 이분이 지금 만 88세가 되는 거예요. 5년 전에 파이겐바움을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악수를 하는데 그때 83살인데 강의를 하는데 뭐 거침이 하나도 없고 악수를 하는데 그냥 손이 아파갖고 뭐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분도 지금 나이가 많아요. 한 60이 넘었는데 그때 파이겐바움하고 악수하고 나서 다시 반성이 돼요. 야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너무 늙은 티를 냈구나 말이지. 그건 뭐 그게 전세에 휩쓸었었죠. 아직도 뭐 건강하신데. 또 TPM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Total Productive Maintenance. 그 다음에 Total Productivity Innovation. TPM이라고도 하죠. TP 매니지먼트. 그건 조금 다른 경우. 요새는 뭐 하여튼 이 TPM 활동. 우리도 지금 한 몇 년 동안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BPS 속에서의 하나의 TPM 활동. 이건 뭐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KS도 올해부터는 올 한 6월 달부터는 사무 부문도 이제 정부에서 KS 마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뭐 인증 제도가 생기죠. 저도 지금 뭐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만 그냥 밖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무슨 이 호텔이 앞으로 이제 케이스 받은 업체 호텔이 나오겠죠. 그러면 호텔에는 뭐 이 머신이 없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는. 근데 그 대신 호텔 같은 데는 이제 퍼실리티가 있는 거죠. 퍼실리티는 각종 에퀴먼트나 그다음에 호텔 그 방에 뭐 조명, 그다음에 침대, 쿠션, 온습도 장치,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안락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IV 뭐 GV라는 뭐 글로벌 V 요즘에 조금씩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가절감 때문에 베스트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스탠다드 퀄리티 매니지먼트. 과거에 GT가 이제 TPS로 되고 이게 명칭이 바뀌고 린이 되고 식스 시그마 나타나고 뭐 블루오션이 나타나면서 요새는 뭐 린 식스 시그마를 연결. 뭐 블루오션이 경쟁이 없는 사업이지만 뭐 쉽지는 이제 않습니다만 그룹밸류 엔지니어라는 말도 쓰고요. 글로벌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이 린과 식스 시그마 활동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역시 뭐 이 스트래티지와 이노베이션 시스템 이걸 어떻게 이제 가져갈 것이냐가 초량격을 가져가는데 역시 TPM 활동이 불량제고 PDCM 이런 걸 돌린다면은 식스 시그마는 이제 상부를 줄이고 DMAC, DFSS, COPQ 이런 부분들이라면 린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낭비제교, 뭐 자동화, 지트, 뭐 저희 오퍼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이제 줄여나가고 카이젠으로 대변돼요. 그렇죠. 개선 활동, 영원한 개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린에서는 그 3대 요소가 말이죠. 플로우와 풀과 스트라이빙 for excellenc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완전히 린해지지 않는다는 자세. 그러니까 마른 속을 짠다는 거예요. 개선은 멈출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우리 BPS 사고 방식도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이 푸시 방식에 의해서 이제 풀 방식, 그죠? 풀 방식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플로우도 생각 한 개씩 흘러가야 된대요. 원피스 플로우라는 이런 어떤 사고 방식. 목적은 어떻게 하면 칠 때 낭비 요소를 이제 줄여나갈 것이냐. 찾는 낭비, 이동 낭비, 운반 낭비, 공정의 낭비 이런 이 낭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래서 전통적인 배치나 대기 생산 시스템을 지속적인 흐름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렇죠. 플로우 프로세스. 그 다음에 텍트 타임. 뒤에 시트도 써주는데 과거에 뭐 우리가 스톱워치니 MTM에서 이제 텍트 타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소위 준비 교체 단축. 싱글 미닝 익스체인지 오브 다이스라는 이걸 어떻게 줄여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PM. 그 다음에 툴은 뭐 카이젠 활동들, 밸류 스팀, 매핑 있죠. 그 다음에 뭐 셀룰러 매뉴팩처링, 5S. 그 다음에 정품 정량 정의처럼 3점 활동. 그 다음에 이 풀프루프 시스템. 또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직납이니 여러 가지 그렇죠. 재고 재료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이 지금 보시 그룹에서 이슈를 삼고 있는 BPS 활동이 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식스시그마 정복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추세하는 거죠. 왜 린에 주목하는가? 그래서 고객 가치를 이해하고 흐름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잉 생산의 낭비를 어떻게 제거하고 대기를 어떻게 줄여나, 그죠? 대기. 뭐 대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체와 대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체와 정체가 있습니다. 정체는 뭐죠? 똑같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 지체는 뭘까요? 가봐야 불필요한 거. 여기 지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한 걸 대기라고 얘기하죠. 딜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A 공정을 거쳐서 B 공정으로 가는데 B 공정의 캐퍼 자체가 딸려서 A가 이거 1분에 100개를 만드는데 B에서는 어셈블리가 50개밖에 안 돼서 가봐야 조립이 안 되니까 캐퍼 자체가 문제가 돼서 가지 못하는 게 정체가 된 거죠. 근데 지체는 뭘까요? 지금 뭐 여기도 뭐 100개예요. 이거 좋아. 근데 가봐야 별 지금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제품의 딜리버리보다는 다른 제품이 더 지금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리 생각을 해봐야, 미리 생산해봐야 이건 재고만 안고 있을 뿐더러 이거는 뭔가 스케줄링이 잘못된 거죠. 아니면 중간에 어떤 체인지 오더가 됐다든가, 아니면 뭐 오더 입력에 대한 미스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변경 요인에 의해서 가봐야 별 볼륨 있는 거죠. 가봐야 별 볼륨. 그래서 그런 이 대기의 낭비도 어떻게 줄여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운반의 낭비. 그렇죠? 지금 우리가 BPS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차고 있죠. 가공 자체 낭비. 제가 하도 뭐 이제 이걸 줄여나가는 게 결국 린이죠. 근데 여기 보면 산토니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소위 얘기는 식스시그마에서 따온 거랑 접목시켜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조금씩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린 식스시그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주 뭐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이게 이 자체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식스시그마 활동의 한계가 있다. 이래서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린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제한적인 대상 영역을 기업 가치 향상에는 여기까지 가능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현장 중심, 뭐 우리는 BPS면 TPS죠. 그래서 이제 그냥 세계적으로 쓰는 말은 린 과제, 기업 전략의 전략에는 제한적으로 기업죠. 전략적으로 그런 게 린의 한계입니다. 개선 활동 결과 지속적으로 되기는 어렵다든가 이런 것들이 리드 타임, 난밸류에이드 비용이라든가 디펙트율을 보니까 여기서는 리드 타임이나 난밸류보다는 디펙트가 높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든가 하여튼 하는 거죠. 디펙트. 또 그다음에 심플리시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린의 한계도 있고 뭐 식스시그마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고객 니즈에 따른 개선기의 결함 제거에 필요성을 강조한다든가 뭐 베리언스를 제거한다든가 통계적 기법을 린에서는 통계적 기법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꼬은다든가 그 다음에 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꼬와갖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의 식스시그마 사고방식이에요. 여기에 이제 뭐 리타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같이 이제 접목을 좀 시켜나가는 뭐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런 린과 식스시그마 통합의 필요성은 통계적인 관리 상태의 프로세스를 이룰 수가 없었다. 린은 그렇죠. 이게 검증이 된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경험적인 이런 요소를 또 식스시그마 자체는 단독으로 프로세스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줄이시고 그러니까 린이 좀 받쳐줘야 되겠다는 거죠. 린이 좀 그쪽이 현장 쪽이 약간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이런 것도 있고 식스시그마는 결함의 기회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높은 품질에서 강력한 프레임이 되고 효과적인 이런 거가 되고 린은 속도의 최대화에 초점을 준다. 그래서 식스시그마에서는 이 속도를 아주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무조건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뭐 레이아웃을 바꾼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물류 프로세스를 재구축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셋업 타임을 줄이기 위한 팩트 타임 관리라든가 바틀렉 제거라든가 그렇죠. 병목 공정을 제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직납 체계라든가 무제고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쓴다는 거죠. 그거를 비고할증은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걸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합의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림들 그렇죠. 여기에 퀄리티가 주는데 이쪽은 좀 씹히더라고요. 이런 우리 뭐 많이 이거 봐셨습니까? 플로우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같이 접목해 나가는 따로따로가 아닌 이런 또 다행히 우리 CIPS는 BPS와 식스시그마를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시너지를 좀 낼 수 한 부서장 밑에 뭐 양쪽 기능이 있으니까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스시그마에는 소위 코스트 오브 푸어 퀄리티 하여튼 인적을 포함하는 저품질로 인한 비용을 어떻게 줄여서 프로핏을 가져가느냐. 요 린 같은 건 뭐죠? COPP, 코스트 오브 푸어 프로덕트 플로우. 프로덕트 플로우가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이 비용들. 여기에 이제 중점이죠. 물론 이것도 광에 오면 COPP 속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각종 뭐 생산성 손실, 뭐 낮은 뭐 장기열 노동 노조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느린 속도, 리드 타임, 과도한 재결 이런 것들이 이쪽이라면 이런 쪽은 좀 이쪽에 가깝지 않느냐. 딱 뭐 두부 자르듯이 그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걸 본다면 DMIC 플러스 린이라는 게 역시 지식, 재무, 인재, 프로세스 관리, 변화 관리 이런 것들이 되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희빈 과제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린은 뭐 즉실천 과제나 이걸 굳이 6개월씩 뭐 꼭 밟지 않더라도 간단한 뭐 지그를 바꾼다든가 간단한 뭐 레이아웃을 바꾼다든가 간단한 뭐 콤바인을 시킨다든가 간단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식스시그마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런 부분이 뭐 걸린다든가. 그래서 뭐 이거는 전체적인 전사 과제고 이건 퀴긴 과제라는 이제 중간 것들이 결국은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린 오브 식스시그마를 다 모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져요. 사실은 여기 검은 글씨로 되는 게 식스시그마의 각종 로드맵에 나오는 툴들이 되겠습니다. 뭐 프로젝트 셀렉션, 오늘 이제 그걸 하죠. 문제 기술적으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고 뭐 비즈니스 이슈라든가 마일스톤이라든가 스코프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하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 밸류 스트림 매핑이라든가 난 밸류 에디드 어나리시스라든가 프로세스 사이클 에피션시 프로세스 사이징 컨스트레인트 제약 이론도 있죠. 타임 트랩 어나리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린에서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뭐 큐잉 시어리라든가 일부 그 다음에 TPM5에서 라인 밸런싱, 프로세스 플로 임프루먼트, 리플레시먼트 풀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세일즈 앤 오퍼레이션, 뭐 셋업 리덕션, 뭐 카이젠 호카요기는 양쪽 쓰지만 어휴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져 갖고 이게 망라가 되다 보니까 자칫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막 지금 하나도 제대로 못했는데 거기다 갖다 끼워넣기 이런 그 단점이 또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린 식스 시그마라는 게 아직 100% 검증된 게 아니고 좀 현장을 좀 끌어들이는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좀 사무관님 블랙벨트라든가 좀 현장이 약간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장 당연히 이제 TPM 오고 뭐 TPS 좀 해, 린 같은 거 하고 우리대로 또 이 식스시그마 할게 이런 것들의 접목 부분은 좋은데 잘못해갖고 하향 평준화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게 지금 큰 단점이죠. 린 괜히 또 식스시그마 제대로 아는 기업들이 또 린을 많이 떠든다. 왜냐면 이거 잘 못했으니까 이런 거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냥 이거 앞장 세워놓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챔피언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떠들고 있구나. 하여튼 이 정도로 린을 좀 보고요. 전체적인 이제 이 식스시그마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또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재미난 얘기를 해줄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이제 우리도 사실 그동안 이제 8차 예보가 가니까요. 우리도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4년 동안에 과연 또 우리 이 캄포의 식스시그마의 공은 뭐고 뭐 과는 뭐 없겠죠. 식스시그마에도 뭐 잘못된 거야 없겠지만 어쨌든 공과를 요새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공과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요새. 뭐 어제도 뭐 발표한 거는 뭐 나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 나는 뭐 못한다. 뭐 과학기술 중요하다고 해서 부총리로 격상을 해갖고 했더니 이거 없앤다고 하고 정보통신이 좋다고 해서 했는데 왜 이런 거 없애냐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이쪽에서 볼 때는 뭔 소리냐 정보통신 쪽의 기술, 과학기술의 기술, 산업자원부에도 생산기술연구원이 많이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뭐 이게 옛날에 이제 행정조정관이 뭐 행정조정실인데 그게 국무조정실로 바뀌면서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거기에 또 위원회 갖다 붙이니까 국무총리가 또 그쪽에서 하고 또 청와대도 뭐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기술도 각종 위원회 이건 뭐 연구원 80에 행정이 20개야 되는데 연구원하는 사람 연구원 안 하고 80명이 다 정부가 그 예산 달라고 다 들어선다. 그러니까 다 모아야 된다. 정보 있으면 다 모아갖고 하여튼 보자 말이야. 패 한번 다시 쳐보자. 이게 정말 제대로 하는 건지 이거 보자 이러는 거고 양쪽이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의 참여정부의 공이 뭐냐? 공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뭐냐? 그랬더니 뭐 노무현 대통령 쌍꺼풀 수술이 가장 잘 됐다. 그런 뭐 이게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 그래갖고 그 의사가 불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의사가 불려가서 잘했는데 이게 공이라고 그러면서 불려갔다는 거예요 경찰에. 그래서 아니 전 뭐 수술 잘한 제 뺏기는데 왜 내가 경찰에 그럽니까? 당신 말이야 수술은 잘했는지 몰라도 의료사고를 저질렀다. 무슨 사고냐? 잘못 꼬맸다. 입을 꼬매야 되는데 왜 이게 뭐 과다 또 뭐 이게 공과 과가 아주 극명하게 잘된 건 공인데 잘못 꼬맨 건 과다 뭐 이런
참아도 요새 웃음 소리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런 얘기만 계속 오면 참 좋은데 거의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발전 방향을 한번 보죠. 이 식스시그마는 역시 효과성과 참여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경영혁신의 4대 요소가 방법론, 어떤 또 조직, 오가나이징, 역시 조직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조직 때문에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방식, 영역, 요렇게 네 가지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발전 방향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존의 혁신 방법론과 자꾸 융합해 나가는 쪽으로 간다. 아까 린도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 도구가 보다 정교해진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게 따라서 이제는 정확한 도구를 갖다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이 점점 뭐 디지털만 컨버전스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융합화되는 발전 방향이 있다. 또 하나는 전문가화. 이제 챔피언들이 상당히 레벨업이 된다는 거예요. 일부 추진은 물론 챔피언 프로젝트도 이 챔피언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벨트의 수준이 안 높아질 수가 없는 거지. 어지간한 건 챔피언이 다 아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닝을 통한 전조직이 확대가 됩니다. 이러닝 아시죠? 뭐 동영상을 통해서 내지는 웹상에서 막 이런 것들을 갖고 공부를 시켜나가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러닝이 단순히 학습이 아니고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역은 점점 공공이라든가 서비스 분야에서 확대되고 이건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략 기획 부문은 확대된다. 이게 식스시그마는 하나의 전략적인 수립, 경영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쪽으로 점점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하부 툴이 아닌, 단순히 뭐 군인조 활동 개선 그런 게 아닌 방식, 역시 전략과 연계성, 대형 과제의 비중이 확대됩니다. 이제 어려운 걸 식스시그마는 말로 풀어나가는 이런 쪽으로 지금 바깥의 환경이 바뀌겠다. 그 중에서 이 융합이라는 걸 한번 보면 여타 혁신활동, 종합적인 혁신활동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태양노치는 기존 혁신활동과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전목적으로 통합이 진행된다 이거죠. 점점 종합. GE 같은 경우에는 린 방식을 접목해서 린 식스시그마라는 추진을 공식화시키는데 역시 거기에 밸류 스트림 매핑이라든가 낭비를 제거한다. 결국 이제 이 TPS 같은 거 린에 걸 들여온 거죠. 이런 걸 해서 이걸 포함시켜서 재무적인 성과와 업무 스피드까지 높이는. 그래서 2005년 이 GE의 애니얼 리포트 보면 우리는 린 식스시그마는 새로운 분야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1999년도 뭐 96년도 이때부터 막 도입을 하고 2000년 뭐 해서 재결치가 떠나기 직전까지 해서 한때 그 맥너니가 2003년도에 3M 회장으로 이제 갔습니다만은 이멜트화해서 마지막에 이멜트만 남고 했는데 이 GE가 어떻게 보면 이 트랜잭션이라든가 또 DFS라든가 R&D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는 회사입니까? 모토로라는 하나의 1세대 창조를 했다면 이것을 꼽히는 게 GE니까 GE도 이제 이걸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네들도 만들어 놓은 게 린 방식을 접목해서 뭐 해계년도에서 27억 달러의 재무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계에서도 우리는 금융 서비스 운営도 동일한 린 식스시그마를 갖춰서 위험과 리스크 관리, 저비용 구조, 이계복을 확대할 것입니다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전 조직원의 육식화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경영진의 육식화 자격들을 막 취득을 의무화시킨다든가 경영진이 특히 이제 삼성 같은데 이런 걸 많이 하죠. 육식을 진두지휘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범적인 앞장서서 이제 나가는 거죠. 돌격 앞으로만 보는 거죠. 전 임직으로 확대된다 이거죠. 양질의 표준화는 지금 해야 되는데 특히 3M 같은 경우 정규직 전원에게 육식화 전교를 실시하고 그리고 이 맥너니가 회장으로 온다고 해서 저도 그 나주 공장 그 3M에 갔었는데요. 거기도 아우 저 양반이 오니까 아무래도 또 난리 나겠구나 해서 막 미리 하고 그랬었는데 맥너니도 역시 그런 것들 굉장히 비전적까지 연결. 비즈니스 얼라이먼트 프로그램. 얼라이먼트라는 게 서로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해갖고 지표가
이게 BSC하고 연계가 돼서 하나의 전개가 되려면 이게 이제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고 과제 성능 평가 방법론으로 정교한 방법론으로 계속 강화되고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위 방침 관리. 이 방침 관리가 일본말로 호신관리죠. 그래서 저 일본에서 옛날에 방침 관리가 이제 하나의 그 목표 관리 TQC의 활동으로 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목표 관리가 이제 BSC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 균형 성과 지표 BSC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는 핫 이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보고 있고요.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대형화되는 경향이고 아까 얘기한 적용 영역 서비스 공공 부분 또 기획 연계의 가치 혁신형 6Sigma 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혜에서 상품 기획을 체계적으로 한 DFS 이노베이션으로 명명된 6Sigma 방법론을 자기네들 개발해서 이제 행계 오늘날 DFS를 이렇게 화되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일본의 TQM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연구에서 개발됐고 총체적인 경영혁신을 하고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 다음에 기법이 아닌 사고의 틀로 식스시그마를 수용합니다. 그죠? 사고가 바뀌는 보계관찰 문제를 정의하고 객관적인 쪽으로 메이저를 하고 근거 과학적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바뀌어나가고 있고 뭐 제조 부분이 아닌 챔피언이 직접 고민해야 할 전사 차원의 경영혁신으로 점점 가고 있다. 가치 혁신형 식스시그마를 이제 해나가고 있고 맞춤화 카스터마이징이 점점 회사의 실정에 맞는 이런 쪽으로 점점 차별하고 우리 문화에 맞는 이런 쪽의 개발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혁신의 DNA. 지금 우리도 요새 DNA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 세상입니다.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DNA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DNA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후천적인 것도 중요하죠. 뭐 담배 핀다든가 환경적인 요인들이 역시 DNA라는 거에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그런 얘기도 막 있을 정도로 DNA 팩트가 중요한데 정말 혁신의 DNA로 이걸 삼아야 되겠다. 임직원의 혁신을 체질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훈련으로 디지털 마인드.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중소기업이 그동안 잘 안 돼 있는 중소기업에 이제 이걸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의 이제 협력업체와의 이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우리가 한 단계 앞서 있는 걸 그들한테 우리의 협력사들한테 잘 정리하고 그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쪽으로 도구로 이제 싱글 BPM도 점점 식스시그마 쪽으로 바뀌어나가는 이런 것들의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BSC하고도 이제 좀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역시 성과를 우리가 창출하는 게 식스시그마라면 린이든 이런 성과가 제대로 되는 건 BSC 마인드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죠. 요건 뭐 참고로다가 한번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여기 2007년도 작년 말에 결론을 내면서 만든 소위 The World's Most Important and Influential Business Thinker 50 선정을 했는데요. 이 케플런이 2006년도에 23위였습니다. 23위였는데 12위로 올라갔어요. 제가 딴 사람 같은 거는 참 사진 값지더라고요. 케플런. 이게 참 대단한데요. 감기도 잘 오고 정말 스타 중에 스타더만. 참 이 12위가 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부럽더라고 정말. 야, 2시간 강사료가 1억이라는 얘기 듣고 내가 그것도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정말 품질이더만. 나는 뭔가 막 그죠? 돌아와서 막 호텔 방에서 라면을 물 부어서 먹으면서 참 입맛. 야, 요즘은 23에서 12로 올라갔어요. 세계적인 이제 인원이 되고 나고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당신이 하여튼 원어민 매일 보내면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서 교육도 시켜주겠다.
세미나 이런 건 내가 강의도 해주겠다.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은 돈 얘기 오거나 그러진 않죠. 뭐 강사를 이런 뭐 이걸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원래 강사들.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박사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뭐 저보고 얼마 줄래 이러지 않거든요. 안 줘도 쓰는 거고 많이 주면 좋은 거고 이런 거지 뭐 흥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 좋다고 그래서 와갖고 한국에서 작년에 테플론 데려다가 강의원은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빵꼴레가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름 걸어놓고 1인당 150만 원씩 했더니 150명이 왔는데 테플론은 못 온다고. 왜냐면 한 번 오려면 왔다 갔다 일주일 이상 깨지잖아요. 한국 오는데 이 사람 얼마나 바빠요. 미국에 50주가 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특강 가도 1년이 걸리는데 50주가 있는데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다 부러지니까 그래갖고 안 돼갖고 돈은 받기로 했고 그래서 테플론이 동영상 파일을 2시간짜리 보내줘갖고 그걸 테레비에다가 연결해서 그걸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뭐 돈도 좀 깎아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야 파일도 그 공짜로 안 했을 거 아니냐고 얼마 줬을 거 아니냐. 나는 한 몇백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5천만 원이라 뭐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강의를 얼마 줘야 되는데 아무리 안 줘도 퍼스트 클래스로 해서 그래도 신라 호텔이나 워커힐 정도 해드리고 그러고 한만 안 줘도 그냥 최하 1억은 줘야죠 이러더라고. 그럼 내가 아무 때나 불러면 나 오겠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지? 1,000만 원 줄 수는 없잖아 이것도. 시중 가가 그럴 텐데 5천만 원 줘야 될 거 아니야. 잘못하다가 집 팔아야 되겠더라고. 인원 적격. 야 이거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래서 메일도 못 보내고 있어요 지금. 바로 가서 메일 보낸다는 걱정돼 갖고 괜히 진짜 온다고 그러면 지금 인원 몇 명 안 오고 말이죠. 쌤이랑 얼었는데 cam코에서 우리는 뭐 비싸갖고 2명만 김태기 차장하고 김상면 2명만 보내겠어요. 이제 집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품질이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이죠. 김희찬 우리나라 사람 블루오션 쓴 이 김희찬 르네 마보안 와 6위더라고 6위. 빌 게이츠가 2위 마이클 포터 그린스펀 3위. 이게 2007년도 말 결산이에요. 톰 피터스 와 지난번에 한 4,000명 왔잖아요. 세미나 때 참석했잖아요. 그래갖고 펜싱 영상인가 거기서 했죠. 제벨치 하리 짐 콜린스 필립 코트가 대단하죠. 그러더라.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스티븐 코비 15위. 와 뭐 이 밑에도 장터 있어요. 50위까지 다 있는데 나머지 그냥 뭐 줄비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내가 23에서 와 세계를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품질이구나.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08년대는 어떻게 정말 이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 내 머리를 어떻게 깎을 것인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책도 써야 되겠고. 하여튼 미래를 향하는 길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죠. 매 갈림길에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단 한 명인데 비해서 과거를 회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0명이 됩니다. 이 어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작가입니까? 세계적인 작가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동참시키느냐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추구해야 할 도전 중에서 가장 큰 문제다. 중국, 지난번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들 우리가 다 넣어주면 저는 죽이잖아요. 자진고 우린 지금 트럭으로 두드. 중국, 내가 사실 여기 썼네. 중국 놈들 무섭게 이럽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애들 어찌 붙는데, 그죠? 완전히 불러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1.7%. 와, 이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온 다 들어가네. 다 블랙홀이야 지금. 심지어. 이런 놈들한테 이게 당할 시간이 이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한글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음먹고 이게 한국과입니다. 이거 한국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보셔 있어요. 우리도. 이 양반은 여기서 지금 뭘 보고 있구만. 안 되니까 장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양반들은 주로 그 1,000원짜리 뭐 이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중고하. 우리도 마음 먹을 수 있다. 마음 먹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뭐 다른 얘기는 뭐 지금 구층탑을 2030년경에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몇천억 들죠. 현재로 기술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경주 엑스포에서 만든 게 이 조형물입니다. 요게 높이가 82m인데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요게 황령사 95m 이게 구멍이 뻥 뚫렸어. 그러니까 저걸 못 만드니까 이 주변 거를 만들어서 여기를 이걸 보이도록 거기다 불을 지금 우리는 거의 다